우리나라 당군 이래 최대 액수 게임 회사 10조잖아요. 10조. 네네. 회사 주식 나로 달라. 그렇죠. 예, 라고 했는데 0% 인정됐어요. 4, 50조. 단숨에 그 부인이 세계 28위 부자로.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창호 편집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재벌가 아니면 유명하신 분들 이혼에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네. 우리 편집장님 기억하시기에 가장 큰 돈 내지는 가장 기억나는 유명인들의 이혼 소송 네. 어떤 게 있나요? 소송이 진행 중인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네. 재산분할 소송이 있을 거고요. 네.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 고현정 네. 부부가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 네. 임세령 부부. 네. 아무래도 또 삼성이네요. 이부진, 이무재 부부. 네. 더 부자이신 분들도 기억나요. 누가 지금 있죠? 현재 소송 중인 누가 있죠?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의 권혁빈 부부. 게임 회사. 10조잖아요. 10조. 네. 그러면은 5조 원씩 나눌지 여부 소송 중이고요. 해외 아마존. 그렇죠. 52조, 42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어떤 4, 50조. 네. 이상 받아서 네. 단숨에 그 부인이 세계 28위 맞습니다. 부자로 맞습니다. 올라서 버렸죠.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부부는 그 제프 베조스 부부처럼 공동 창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10조 원의 재산을 반으로 분할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당군 이래 최대 액수가 인정이 될 수 분할이 있겠죠.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 위자료 재산 분할 참 많았어요. 특히 재산 분할이 많은데 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재용 회장의 경우 네. 수백억에서 천억까지 이재용, 정용진 두 분은 재산 분할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요. 언론에서도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수백억 내지 천억이라고 하고 정용진 대표는 13억, 15억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플러스 알파인 거고 모르는 바죠. 네. 그 외에 가수 박진영 씨가 30억 네. 플러스 매월 2천만 원씩. 정몽희 KCC 회장이 1,000억? 1120억. 1120억 정확히. 네. 정확하시네요. 예. 네. 그빌 게이츠 부부도 네. 6조 5천억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좋겠어요. 가장 긴 재벌들의 이혼 소송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SK의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부부가 수년째 끌고 있지 않나요? 7년이 넘어서고 있죠. 이무재, 이부진 커플도 경우, 네. 5년 3개월? 5년이 넘었습니다. 네. 소송으로 가면 오래 걸려요. 네. 박진영 자기들끼리 합의했고요. 정몽희 소송 중에 합의했고요. 정용진, 이재용 조정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합의를 다 하고서 법원에 조정 신청서로 절차만 밟은 거죠. 이게 언론에서는 이제 위자료가 얼마가 넘어갔다, 얼마로 합의했다, 네. 뭐 이렇게 조정됐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위자료가 맞습니까? 아니죠.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분할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 가장 많은 위자료가 3억이에요. 제가 했던 사건이에요. 노소영 씨도 1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노소영 관장이 너무 적게 받은 거 아닌가요? 노소영 관장은 아쉬운 게 액수를 너무 적게 청구했어요. 3억 청구했어요. 예. 저라면 30억, 50억 청구했을 것 같아요. 위자료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인 거고요.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은 재산 분할입니다. 그 잘못한 거와는 별개로 기여도로 인정되는 거죠. 현재 소송에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대개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바꾸지 않거든요. 위자료는 아마 그대로 갈 수 있는데요. 재산 분할은 일단 주식 가액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많이 그리고 떨어졌죠. 부동산도 가액의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산 분할은 금액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지금 두 사람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 게 665억이에요. 네. 회사 재산에 대해서 회사 주식. 최태원 회장은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내가 일군 재산이다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1.2%가 인정이 됐어요. 사실 인정된 게. 노소영 관장은 무슨 말이냐. 42% 정도는 내 몫이다 라고 하는데 글쎄 이렇게 큰 대기업은 아내가 직접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은 많이 인정되기는 어렵거든요. 이무재 씨 회사 주식 나로 달라. 그렇죠. 예, 라고 했는데 0% 인정됐어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사업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재산 분할에 대해서 특유 재산은 별도로 그냥 제외되는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성, 현대, 뭐 SK 이런 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게 그렇죠. 소속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회장 혼자서 자주우지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주식, 회사 자산을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유 재산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재산과 관련해서는 재산분할 다 인정받습니다. 보통 30-40% 부인들이 인정되고요. 그런가요? 적으면 한 15%, 20%? 최고액 재산 분할은 직접 변론한 경험하신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 분할 뭐 몇백억 받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죠. 뭐 천억대 조 단위 재산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위자료는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증빙 자료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혼인 기간 길고 재산 많고 상대방이 잘못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지니까요. 그런 점을 집중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산 분할은 결혼할 때 얼마가 있었고 지금 현재 얼마고 여기에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얼마나 관여하고 얼마나 재산을 형성했냐라는 거에 따라 달라지죠. 이쯤에 제일 궁금해지는 거는 네. 조단위나 수천억 소송을 하셨으면 변호사의 수임비도 그만큼 많아지는 건가요? 1억짜리 재산이 하나인 사건하고 몇천억, 뭐 몇 조 단위의 사건하고 변호사 비용이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겠죠. 얼마냐고요? 비밀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 큰 사건들을 하면은 그 법인을 다 먹여 살린다 이 변호사가라고 이야기를 과장되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봤는데 이것도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우냐, 얼마나 오래 가냐, 또 재산 분할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비용은 다르고요. 이 약정하기 나름이죠. 저는 예전에 빅3 분인데 몰랐어요. 자기 어디 소속되어 있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나중에 소송 다 끝나고 봤더니 그분이 뭔가 하나 움직이면 신문에 다 나더라고요. 언론에 방송에 나더라고요. 근데 청바지 입고 혼자 오셨어요. 그리고 나 지금 재산 이거밖에 없어서 뭐 이렇게 난 안 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예전이긴 한데 제가 500만 원을 받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니 그게 말이 되냐. 10배, 몇 배를 받았어야 되는 거 네.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다면은요. 요즘 자기 가업을 하다가 2세, 3세에게 물려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잘 살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 나의 기여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러면 진짜 머리 아파져요. 재산 단위도 어마어마하고요. 뭐 작은 회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혹시 이혼할 경우에 분쟁을 없도록 하려면은 혼인신고하기 전에 혼전재산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해두면 그러면 나중에 이혼할 때 거기에 적힌 계약대로 재산 나눌 수 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쓰는군요. 해야지 돼요. 그런데 돈 많지 않아도요. 재산 나중에 갈등 깨끗하게 하려면 갈등 없으려면 혼전 재산 계약하면 참 좋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팁 같습니다. 나중에 혼전 재산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등기하는지 저희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